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생리를 안 해요 라고 합니다. 생리를 안 한다면 임신 또는 폐경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기의료원에서 여성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과장 오상엽입니다. 선생님 아주 믿음직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생리를 안 해요, 월경을 안 해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선생님 그렇습니까? 네. 뭐 산부인과에 여러 질환으로도 많이 찾아오시지만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어떻습니까? 화가 나니까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체중도 찌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 관리한다고 또 급격한 다이어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생리불순이라든지 무월경 같은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여성들의 생리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리불순 혹은 무월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상 월경이라 정상 생리를 알아야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정상 생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생리인 겁니까?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생리란 21일에서 35일 주기를 갖고 있고 3일에서 7일 정도의 생리 기간을 갖고 30에서 80cc 정도, 다시 말해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이 정도의 생리를 갖고 있는 붉은색 또는 검붉은색의 자궁출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이래서 하나하나 한번 제가 시비를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는데요, 선생님. 20일마다 한 번씩 해요. 혹은 저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저는 40일마다 생리를 해요. 이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보통 21일에서 35일 주기로 이렇게 정상적인 생리 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5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해요. 저는 2달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정상 생리 주기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생리불순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3일에서 7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틀 하고 끝나요. 또 있을 거고 저는 일주일 이상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분들도 검사 대상입니까? 이틀까지는 조금 논란이 좀 있고요. 보통 2, 3일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7일이 넘어가는 생리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면 다 검사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 양입니다. 양 선생님, 제가 보기에도 생리량 많으신 분들은 정말 문제가 되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80cc 정도의 정상적인 생리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생리혈을 달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럴 때 여성의 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생리량이 많아서 이렇게 오세요. 생리량이 많아요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게 생리 기간이 평상시보다 줄지않고 계속 길게 나와요. 아니면은 생리 때 대용량을 쓰는데 계속 생리가 계속 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할 때 덩어리가 빠져요. 이런 것들이 생리 과다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꼭 30, 80cl 재보지 않더라도 이런 주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감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성의 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귀신같이 이제 생량이 많다고 보시면은 실제로도 검사를 해보면 빈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그동안 출혈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빈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선생님 반대로요. 저는 생리를 하긴 하는데
생리대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양이 작아요 하는 분들도 검사 대상이 되나요? 예, 사실은 우리가 생량이 많으신 분들은 치료의 기준이 되는데 예. 원래 생량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 기준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정상 생리가 계속 뭐 3에서 3, 4일 정도 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밖에 안 나요. 이렇게 예.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의 기준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궁내암 유착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자궁내 기형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도 갑자기 준 생리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야 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경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경우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럴 예. 경우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무월경 혹은 생리불순인데 선생님, 무월경에 대해서 일단은 정의를 조금 내려볼까요, 선생님?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무월경은 원발성 무월경, 속발성 무월경,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원발성 무월경 같은 경우는 초경과 관련된 문제로서 뭐 유방 발달이라든지 침호 발달 이런 것들 2차 성징이 있으면서 예. 13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예. 반대로 이런 2차 성징은 있지만은 15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무월경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초경이 늦어지거나 없는 거를 말하는 거군요. 예, 원발성 무월경은 그런 걸 하고. 예, 그럼 그런 걸 속발성은요? 속발성 무월경이라는 거는 예. 이전에 생리를 잘 하셨지만은 네. 보통 그전 생리 주기 3주기 이상 갑자기 생리가 없다든지 네. 6개월 동안 생리가 없는 경우를 속발성 무월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초등학교 여아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사실 초경 연령 같은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네. 그러면 원발성 무월경이 아니려면 몇 살쯤부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에 2차 성징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검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예. 2차 성징은 있지만은 중학교 2학년이다. 예. 아직까지 생리가 없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외래를 보다 보면요. 네. 아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까지 생리를 안 한다고. 안 내가 했는데, 봐도 느린데요, 그거는. 네. 네. 근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안 그래도 왜 안 오시냐. 예.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예. 키가 안 큰다고. 키도 크라고. 오히려 생리를 늦게 하면 그동안 키 크는 거 아니냐라고 안심하고 계셨던 거군요. 예. 그런데 15세가 넘으면은 예. 이게 반드시 검사를 해서 예.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도 이제 전신장 말씀드리면서 초등학교 때 비만하면 안 되고 생리 빨리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 거꾸로 이제 생리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2차 성징이 없다면 초등학교 6학년쯤에는 생리를 하는 게 맞다.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발성 무월경은 이제 생리를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는 거. 자, 그러면 여쭤보도록 할게요. 무월경이 생겼습니다. 왜 생길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무월경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정상적인 생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자궁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게 상호작용 호르몬 작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만약에 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인 경우에는 이런 상호작용이 깨지면은 무월경이라든지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가장 흔한 이유들로 선생님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무월경이 아까 뭐 무월경 분류해서 원발성과 속발성을 나뉘는데 그 원발성, 속발성도 원인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속발성 무월경의 경우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흔한 임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지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간의 호르몬 축이 기제에서 생기는 뭐 스트레스 이런 뭐 아니면은 뭐 갑작스런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뇌하수체 쪽에 생기는 종양이라든지 네. 뭐 다낭성 난소 같은 난소 부전, 조직 폐경 같은 난소 부전, 그다음에 뭐 자궁 기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실 때 잠시 나왔는데 체중을 갑자기 빼거나 혹은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해도 무월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급격한 체중 변화 있는 경우에는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사이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급격한 체중 변화가 생긴 경우에 시상하부에서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생리와 관련 호르몬들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호르몬축이 깨지게 돼서 네. 이렇게 무월경이 올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든지 사회든지 우리 몸이든지 급격하고 급진적인 이런 변화가 오면은 네. 항상 부작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무월경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무월경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된다. 조금 심각할 수 있다 하는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모든 생리불순은 무월경이 전구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생리불순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진찰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통증을 동반한 무월경이라든지 네. 갑작스런 과다출혈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산부인과 오셔갖고 진찰을 해본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랫동안 무월경이 있다가 하혈을 한 경우는 뭐 수혈까지 필요한 그런 빈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던 임신 예.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산부인과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무월경이 계속되면 그냥 이걸로 폐경이 되는 거 아닌가, 조기 폐경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능합니까? 예, 조기 폐경이란 예. 40세 이전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예. 뭐 생리가 안 하는 무월경이 오게 되는 증상을 말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조기 폐경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용어로 네. 대치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월경 상태 지속은 조기 폐경이 전제 증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조기 폐경, 조기 난소 부전 말을 바꿔서 조기 난소 부전은 사실상 폐경이 일찍 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 정도 되실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조기 난소 부전은 네.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30대는 100명당 1명, 예. 20대는 1000명당 1명 걸로 생기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보이는데 예, 이 비교적 많은 흔한 분들이 질환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비밀스럽게 치료를 받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요, 선생님,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조기 난소 부전 혹은 조기 폐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선생님 생길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일찍 난소 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또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임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신 대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들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내가 무월경이 3주기를 넘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경우는 기본적인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고 뭐 필요시에 자궁 안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궁간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전신질환 확인을 위해서 호르몬 피검사라든지 빈혈, 당뇨, 갑상선 같은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뇌 쪽의 종양 확인을 위해서 네. 뇌 MRI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쭉 검사 항목을 보니까 제가 호르몬 검사 이해하겠고요. 빈혈 검사도 이해하겠고 초음파 검사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갑상선 검사랑 당뇨 검사는 선생님 왜 하시는 거죠? 예, 뭐 갑상선이라든지 당뇨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아까 인슐린 문제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갑상선 호르몬, 뭐 인슐린 이런 것들도 생리와 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검사를 거쳐서 이제 무월경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받아야죠, 선생님. 자,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무월경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각각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 방법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당뇨나 갑상선, 뇌하수체 질환 같은 이런 질환이 있으면 기저질환 치료가 1번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뭐 자궁 내막 뒤 유착이라든지 이런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호르몬 체계 이상인 경우에는 호르몬 체계 이상이라든지 네. 뭐 조기 난소 부전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무월경이 생겼다고 하면 기저질환을 치료를 하면 되겠고 길이 막혀 있었다고 하면 수술을 해서 뚫어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흔하다면 흔한 거 무월경 하면 이제 검색해 보면 이게 반드시 따라 나오고 여성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질환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조금 낯설으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우리 다낭성 난소와는 좀 다른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로 연결된 호르몬 축이 이상이 있어서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 과다로 인해서 네. 배란 장애가 생기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예. 모월경인지 희발월경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서 예. 초음파를 보면은 다발성이 많은 난포들이 난소에 모일 수 있겠고요. 네. 남성화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증상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쪽 증상이 있는 건데 월경이 없고 혹은 희발월경이거나 남성화 증상들이 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뭐가 있죠? 초음파. 초음파를 보면 이제 다낭성 난소가 나타나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까맣게 초음파 그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까맣게 무록처럼 여러 개가 보이는 그게 이제 다낭성 난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초음파에 다낭성 난소가 나타나는 것 이 자체는 병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병이 아니라기보다는 예. 이 다낭성 난소만 가지고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기 힘들고 네. 이런 다낭성 모형의 난소인 경우에는 네. 만성 무배란의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생리가 없으면서 만성 무배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보고 난소에 낭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로만 병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분들이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은 굳이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춘기에 발현을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는데요.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은 각 환자들마다 각각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증상으로 초경이 없을 수 있겠고요. 초경을 하더라도 배란 장애로 인해 갖고 불규칙한 질출이 있다든지 뭐 속발성 무혈경이 다시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유방 큰기가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콧수염이라든지 구렛나루 같은 수염이 증가한다든지 어떠신 분들은 그 여성부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 안 난 탈모 증상 이런 것들도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당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저희가 대사증후군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사증후군 있으면 비만이 올 수도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겨드랑이라든지 목뒤 같은 주름진 피부 쪽에 피부가 검고 두툼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배란 장애가 생기니까 일단은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월경이 없을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여드름 많이 나거나 수염 같은 게 살짝 날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앓고 계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고 있는 소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자궁 내막암, 암이 된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서운데 선생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난소에서는 난포가 있는데요. 난포가 점점 커지면서 배란이 돼야지 난포가 황체로 바뀌게 됩니다. 황체가 바뀌어야지 황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황체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막이 지속적으로 난포 호르몬, 다시 말해서 에스트로겐이 계속 자극이 되면은 자궁 내막이 계속 이제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자궁 내막도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쌓여만 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과증식하게 돼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자궁 내막 증식증이 치료를 않고 계속 지나게 되면은 자궁 내막 안까지 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자궁 내막암이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자궁 내막암이 자궁 경부암의 발생률을 초월하고 있다, 초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배란장애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자궁경부암이 제일 많은 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쪽으로 살짝 갔는데 이제는 자궁경부암보다 자궁내막암이 더 많아지고 있다. 예, 아마 이런 거 소구화라든지 스트레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오래되지 않고 예. 최근에 코로나 그렇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궁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치료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예,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는 네. 임신을 원하느냐에 따라 치료가 바뀔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 유도라든지 예. 아니면은 시험관 나기 같은 것들 같은 불임치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든 임신이 가능하게.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임신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궁내막 증식증, 네.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규칙적인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예. 이런 호르몬 치료는 이런 호르몬 치료 중에 일부에는 여드름에도 아주 효과적인 예. 호르몬 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주로 뭐 피임약을 많이 쓰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이렇게 쓰는 맞습니다. 약이? 예. 예. 그러면 호르몬도 뭔가 개선이 되면서 아까 그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여드름도 같이 개선이 되고 막 털 이렇게 많이 나고 하는 그것도 좀 개선이 되나요? 예, 이미 자란 다모증 같은 경우에는 예.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은 예. 레이저 제모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예, 예. 앞으로 자라난 털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호르몬 치료로 충분히 이제 그 더 이상 진행된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피임약을 쓰시는데 피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피임약 형태로 이미 나와 있어서 그 약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선생님, 살 빼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여러 치료 방법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치료 방법보다 먼저 중요시되는 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원래 체중의 5에서 10% 정도만 감소를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를 해서 배란이 잘 되고 예. 또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규칙적인 자궁내막 탈락이 돼서 자궁내막 증식증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안드로겐 분비도 줄게 돼서 네. 이런 채모 성장도 막아주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희들이 이제 체중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도 체중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네요. 체중의 5% 내지 10%를 줄이는 것만으로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이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래서, 극하게 빼봤는데 예. 극하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이어트란 거는 예. 천천히 적당히 이루어져야지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하고 이런 예. 뭐 만만한 다이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네. 다이어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살을 뺐다가 무월경이 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치료제가 이제 피임약 계통으로 나와 있는 호르몬제를 쓰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통에 피임약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예, 뭐 저희도 외래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예. 우리 피임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거부감이 적고 예. 피임약이라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피임약도 일종의 호르몬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치료약이 예. 피임약과 같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임약에 대해 거부를 가질 필요 없고 실제로 보고에 의해서도 10년간 이렇게 피임약을 써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도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병이 있으면은 치료를 한 게 맞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피임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생리량도 줄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고 뭐 생리통도 줄었다. 되게 좋은 효과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무슨 약이든지 의사의 처방에 봐서 바르게 치료하면 명약이지만 네. 의사의 처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를 치료하면 뭐든지 독이 되는 것이 호르몬약이기 때문에 호르몬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의사의 처방을 봐서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하면 오히려 실보다는 덕이 많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임약 통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 치료제 요걸 이제 계속 드시게 되면 좋아질 텐데 이 약을 선생님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예,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개선이,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네. 체중 감량이 없으면은 약을 끊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먹어서 내 몸이 나빠져서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가 약을 네. 끊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예. 체중 감량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예. 이런 약을 끊어도 계속 이런 약효가 지속되지 그냥 약만 먹었다 끊어갖고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체질 개선이 안 된 상태는 예. 계속 쭉 약을 드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내가 살이 좀 빠졌다 이러면은 한번 약을 끊어보고 경과관찰한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 게 언제냐면 고혈압 얘기할 때 요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사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평생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피임약 통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 제제 이것도 평생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예. 우리가 체질 개선이 안 된 상태는 호르몬이 주입이 안 되면은 계속 호르몬 생리불순이 오기 때문에 네. 쭉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데 예. 일단 체질 개선 안 된 상태는 10년 이상 먹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예. 체질 개선이 된 상태는 예. 한번 호르몬을 끊어볼 수도 있다. 경과 관찰을 해보는 게 계속 좋겠습니다. 드셔야 할 수도 있는데 오래 드셔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 예, 맞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죠. 초경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듬이 조금 불규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요 경우에도 사실은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때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무월경? 보통 예. 초경인 경우에는 예. 1에서 길게는 2년까지는 호르몬 리체계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생리불순인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생리불순인 경우는 1년 정도는 기다려보라 하고요. 예. 1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무월경이 있고 있는 경우에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분이 생리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리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 같은 게 나옵니다. 선생님, 어떤 경우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흔한 원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첫 번째로 호르몬 이상에 의한 자궁 내막의 비정상적인 탈락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임신, 예. 세 번째로 자궁 근종, 자궁 내막 질환, 네. 난소 종양 같은 예. 이런 골반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네 번째로는 혈액 질환, 대표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병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다섯 번째로 외인성 원인으로 항응고제 복용이라든지 예. 호르몬약 복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인에 따른 치료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병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약간 무서운 질환들이 있어서 요거는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이미 폐경을 했어요. 폐경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요게 저는 회춘한 줄 알고 좋아했어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가요? 예, 폐경기 때 부정기 출혈은 갱년기 그전 방금 말씀드린 부정기 출혈 원인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특히 폐경기 때 부정기 출혈이 흔하게 원인 중인 하나는 갱년기 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 탈락이 제일 흔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복용하시는 호르몬약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나이가 되면은 암 이런 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자궁 내막이라든지 예. 자궁 경부 쪽에 암이 없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폐경기 이후에 출혈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자,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무월경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조금 낯선 이름의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결국 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르몬 이상은 건강한 식단,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체중 관리,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모든 치료의 우선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의사들한테 맡기는 거 주겠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갖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빨리 오세요. 이리 오십시오. 네, 몸 관리, 생활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엽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부탁하시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오시기 전에 미리 임신 테스트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생리 리듬, 생리 주기 기록하신 요즘 어플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같이 가지고 오시면 진료가 훨씬 빠르고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